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깝치고 있는 놈, 놀고 있는 놈, 제 나라 제 국민 다 때려잡고서 경제를 살린다고 지랄하고, 노동자가 누구시더냐, 다 말아먹은 조선 땅의 최고의 버팀목. 말해도 몰라, 두들겨 패도 몰라. 그렇다면 노동자가 청와대 접수하라, 접수하라. 여의도 의사당에 앉아서 웃기고 있는 놈, 졸고 있는 놈, 돈 뭉치 처발라 금 배지 달고서 의사봉 삼박자에 쇼하고 있고, 노동자가 누구시더냐, 다 썩어 빠진 정치판의 최후의 심판자. 말해도 몰라, 두들겨 패도 몰라. 그렇다면 노동자가 여의도 접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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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던 네 말하는 것, 흐르는 강물을 꿈이란 네 말하는 것,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투혼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모지고 모지니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이 가네요 아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톤으로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이 가네요 아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톤으로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은
제 얼굴을 잠깐 안 보이면서 방송을 하려고요. 저번 주에도 서초동은 족바 무리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있을 것이고요. 이 100가지밖에 못 세는 3살짜리 아이들이 그 숫자가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그 이상이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문배충들의 수준이 어떠하리란 건 충분히 짐작은 가지만 10만 넘어가면 100만, 300만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최고 수위로 모였을 당시 100만 집회에 참여는 그 사람들이 해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그 숫자 사기를 치기 전에 광화문 혁명 촛불 당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내가 17회 18회 정도를 다녔는데요.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던 기억들을 세세하게 다시 그려볼 테니까 그 인간들 양아치짓 그만하길 바랍니다. 특히 유튜버 기운내자님은 잘 들어보세요. 그 공간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함부로 발을 뗄 수도 없을 만큼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군중들이 그 중앙 내부 중앙에 들어가면 전부 앉아 있었는데 그 내부로 진입하는 그 동안에는 약간의 흔들림이나 머뭇거리는 동작으로도 뒷사람에 밀리고 옆사람에 치여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온 건장한 남자까지 밀지 말아 달라면서 겁에 질려서 소리치던 그 공간에 서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문바들 다시 상기해 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군중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 모르던 광경들은 수시로 목격되었고 몸이 부실한 내 마누라가 아작이 날까봐 간이 콩알만해지긴 했는데 뒷사람에게 당부를 하고 싶어도 내 허세 같은 체면 때문에 그 추운 날 땀만 삐질삐질 흘렸었습니다. 밀려 넘어지기로도 하면 순식간에 압사당할 분위기 때문에 저 안쪽 중앙 쪽 앉아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에겐 분노의 외침이 있었던 반면에 중앙에 있지 않고 도로편과 외곽 쪽은 사람에 치이고 떠밀리고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그 살떨리는 현장이 중첩되었던 겁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려면 정말 식은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 간신히 이동했었던 그 기억들과 그리고 다시 그 군중 속으로 헤집어서 중앙으로 들어갈 일이 아주 까마득하고 끔찍해서 화장실 개방해준 커피숍에 퍼질러 앉아 있었던 기억들, 지금 서초 집회 문해충들과 그리고 또 촛불 뽕 맞았다고 오도방정 떨고 있는 그 기운내자라는 그 여성 유튜버는 그 경험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황만 대충 설명해도 문바 족바들의 사기적인 그 뻥튀기는 그들의 본질은 양아치 조국의 좀비 무리라는 것만 부각되는 겁니다. 서초대로의 2배 가까이 되는 그 광화문 16차선 그 가운데까지 다 합치면 16차선이었습니다. 박원순이가 가운데를 갖다가 광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선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된 건데 사실은 그게 16차선 폭이었어요. 그 서초대로 2배 가까이 되는 16차선 폭의 광화문동에서 시청, 덕수궁 그리고 숭례문을 넘어 2km가 넘는 집회대요가 늘어섰던 겁니다. 그리고 소라탑부터 해서 청계광장, 세운상가를 지나 전태일 열사, 분신장소 그리고 평화시장까지 3km가 넘는 그 정도의 인파가 밀려 있었어요. 그 대요가 광교에서 종각, 조계사 그리고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서 종로경찰서까지
1km 넘게 밀리고 광화문 앞에서 안국역을 지나서 헌재 앞까지 주로래가 헌재 앞에까지 이제 진행하면서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도 1km 넘는 그 길이로 밀려 있었던 겁니다. 교보문고에서 종강역 탑골 공원을 지나서 종로 3가까지 그 길이도 1km 훨씬 넘었고 서대문역에서 광화문역까지도 그 정도 거리만큼 밀려 있었습니다. 이 서대문에서 광화문 요 정도까지 거리는 실제 예전에 희망버스 당시 때 주로 다녔던 그 집회 대호 행진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는 사실은 촛불 때는 다녀보진 않았지만 대충은 짐작은 갑니다. 시청광장에서 을지로 입구역 지나서 을지로 3가역까지 그 길이도 거의 1km 500 정도 가까이 되는 거고요. 독립문에서 대신고를 지나서 사직공원을 거쳐 경복궁역까지 2km 가까이 밀렸었어요. 그 집회대호가 경복궁역에서 효자동 청와대 코앞에까지 한 1km 되는 온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빽빽히 밀려 있었던 그 대호가 그 엄청난 규모가 100만이었습니다. 촛불이 분포된 지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서초동 일대가 200만이고 300만이라면 그 족바들의 숙에는 천하에 다시 없을 개망난이 사기꾼을 자인하는 겁니다. 문바 족바 양아치들이 서초동 일대에서 두 번째 분탕질을 치면서 참 니들의 주적은 자한당이라고 소리 빽빽 질러댄 것이 12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300만이면 자한당 집회는 600만이 되는 거야. 결국 족바 무리들이나 자한당 무리들은 온 5,100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양아치들이라는 거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자한당과 상관없이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개돼지로 보이냐면서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들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촛불혁명에 무임승차한 민주당은 촛불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노동판 개박살내고 이익과 기회의 착취분은 자본과 함께 나누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한당과 대립구도로 자한당이 득세하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프레임을 아직까지도 활용하는 것일 뿐 적폐자본과 민생의 대척구도를 외면하는 자한당과 똑같은 양아치 무리들이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아주 그 대단한 일만 하시는 그 꼬라지라는 겁니다. 그 꼬라지들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런 거 몰라요. 아주 머리에 완전히 광신도처럼 돼가지고 지금이 군부 독재 시대야? 시대착오적인 자한당 프레임을 씌워서 민중을 개돼지로 만들지 말라는 거지. 촛불을 터넘었다고 그 기운내자가 촛불을 터넘었다고 촛불을 능멸하는 이 족바 양아치들 태극기 성족이 흔들면서 쩝쩝이를 내몰아 촛불혁명을 제거하겠다는 자한당 무리들을 도대체 이 두 종류의 무리들은 도대체 민심에 어떻게 부합되는 건지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갖다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참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경수는 죄가 없다고 생떼를 쓰던 무리들이 구호를 바꿔서 마치 민주당은 친일이 아닌 것처럼 불매운동 개나발 불면서 삼성자본 보호에 앞잡이가 되더니 조국 사태 앞에서는 한일 경제전쟁은 뭐 남의 나라 일이 돼버렸어. 자한당이 옆에 있어줘야 민주당이 그 상대적 가치로 존재된다는 걸 민주당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한당을 완전히 보내버릴 기회를 스스로 놓쳐가면서 숨통을 쥐었다 풀었다 협치운운하면서 잔대가리 굴리다가 촛불에 반한 짓만 계속 해대던 문재인 정권의 실망한 반대 현상으로 서서히 자한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와중에 문재인 레임덕 최후보로 인양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히더니
나라 꼬러지가 온통 두 동강이 난 것처럼 국민 80%는 그들에 의해서 소외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은 입으로는 사법개혁을 주장하지만 외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기소할 수도 없이 공수처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조국입니다. 이 나라의 상부구조를 만드는 고위층은 절대 죽을 수 없고 조사받을 수 없고 기소될 수 없다라는 그 조국의 문재인의 본심인 거죠. 그런 조국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한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반역이라는 거죠. 이거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자한당으로부터 기득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국을 버리는 것이 민심과 부합하고 기득권 유지 최선의 방법임을 알려줘도 씨알도 안 맥히는 거 보면 그 대가리들은 돌로 만들어졌나 봅니다. 조국 집회 때문에 한물 가버렸죠. 지금은 광화문에서 김경수는 죄가 없다고 내갑을 떨더니 노무현 정권 주미대사와 문정부 특사였던 여시재 이사, 그리고 삼성의 처남 홍석현의 중앙일보 JTBC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반아베 반일 불매 캠페인으로 민주당은 삼성자본의 개가 되길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초 집회는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질하면서 조국을 외치지만 알다시피 검찰 개혁은 윤석열이 계속 선박 날리고 조국은 후작질로 직원안이라고 애써 윤석열의 개혁 행보를 저지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행태는 지금 뉴스에서도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조국 수호 집회에 동원된 이 문해충들 주장은 하나같이 지금은 어목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어목한 시기라면은 어떤 어목한 시기라는 거죠? 어목한 시기라는 주장은 현재의 권력에게 현재 정권에게 주장하던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어목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문배충들은 지금 정권이 자한당 정권인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문배충들의 뇌리 속엔 지들 잘못은 무조건 무찌르자 자한당으로 떼우고 가려는 속셈입니다. 지들 잘못을 역공세에 편다는 것이 과거 군부 독재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프레임을 짜고 문정권에 대한 비판은 곧 독재로 회귀될 것이라는 괴벨스식 공포와 증오심으로 선동해서 문정권의 위기를 넘겨보자는 수작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아직도 우리가 개돼지로 보이냐는 구호가 나오는 거죠. 지금이 독재냐, 또 지금이 민주냐,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재냐 민주냐 따질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을 걸고서 자한당을 상대하고 우리 국민 대중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옛날 버전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이거, 이 식으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민주주의 수호인 양 사기질을 치는 건데, 독재와 민주의 대결 구도가 아직까지 문배충에게 통한다는 것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 인간들 사고는 약 30년 전 40년 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들 운동권에게 지금이 쌍팔년이냐고 하는 것처럼 이놈들 사고에 이 뇌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박정희 전두환 그 시대에 머물고 더 이상 발전이라는 게 없는 새끼들이죠. 자한당이 준동하는 분위기라서 어목한 시기라고 할 거면은 자한당 타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왜 자한당이 준동하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촛불 민심 이반에 대한 반성은 없어. 문정권의 잘못으로 나라가 개판난 걸 무찌르자 자한당 외치면 나라 꼴은 되돌려지는 거냐? 자한당이 있음으로 해서 민주당 존립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한당이 없으면 민주당 역시 적폐무리라는 본질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한당이 필요한 거예요. 자한당을 완전히 씨를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권만 넘겨주지 않으면 된다는 게 이 문배충들이에요. 정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게 문배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민주당 문정권 이 상층들은 정권을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자한당이 필요하다라는 게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문파 족파들 생각과 정권의 생각도 차이가 있다는 거고, 당은 이 문배층들 빠돌이 광신도를 부추길 뿐입니다. 근데 이 빠돌이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아주 진보인 양 일반 대중, 말 없는 대중, 그 무당층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숯골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은 전혀 이 사람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한당이 있음으로 해서 민주당이 진보로 포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정작 진보의 위치에 진보 진영의 위치에 있을 법한 정당은 이념에 사로잡힌 국민 정서를 부추겨서 죽여버렸던 겁니다. 통진당, 자한당보다 덜 나쁜 민주당보다 조금은 나을 법한 정당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만이라도 조금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길 바라는 것은 내 생각인데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요. 지금 그조차 시기상조이다 보니까 조금은 나을 수 있는 정의당조차 민주당의 기대서 민주당과 함께 반독재 프레임을 써먹고 부안해동하면서 덜 나쁜 정당으로 점점 국민 대주가 멀어지는 정의당의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민중들의 책임도 조금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방전국 지주계급 한민당이 지주계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민당, 그리고 그 민국당, 한민당이 나중에 개명해서 민국당이 됐는데, 한민당과 민국당의 뿌리를 둔 것이 민주당입니다. 자한당도 그렇지만 민주당의 뿌리였던 한민당, 민국당, 이것들은 친일 지주계급이 대부분 차지했었습니다. 자본 혁명파라는 자기 기만적 구호를 버리고 자본개혁으로 선회하더니 재벌 비호 세력으로 변절된 인간들이 이해찬,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었어요. 노무현의 신선한 발언은 정권을 잡자마자 눈에 띄게 바뀌어 갔던 것처럼 촛불통로 운운하던 문재인의 행보도 역시 변절자들만 모인 민주당의 본질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한당과 다를 바 없이 친일 세력이고 친미 4대주의 세력이면서 친재벌 제국주의 파쇼부리일 뿐입니다. 김경수 무죄를 외치던 광화문에서 삼성 수호의 불매 캠페인, 한일 무역 전쟁, 선동, 그 선동질조차 내팽개칠 만큼 문정권의 위기의식이 급박하다는 걸 인식하긴 했는데, 그 한일 전쟁을 갖다가 치르는 와중에서도 정말 정권의 위기의식이 급박해서 서초동으로 몰렸는데, 그 해법은 수구 준동 막아내자라고 시대착오적인 쾌쾌묵은 군부독재 민주 프레임으로 선동질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우개님 안녕하세요. 자한당이나 민주당, 자한당이냐 민주당이냐를 결정하라고 하면은 진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함께 외쳐줄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무찌르자 자한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자신들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법을 완전히 엉뚱한 데서 찾고, 해법을 아직까지 국민이 개돼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해법을, 그래도 독재는 안 돼, 군부독재 그거로 회귀될 수는 없어, 민주당이 미워도 다시 한번 찍어주겠지,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국골통과 똑같은 민주당 자유주의 세력, 이 서초 집회 문배충, 문파 족파, 이 사람들은 증오와 공포심으로 선동하는 괴벨스식 선동처럼 군부독재, 과거의 증오심을 부추겨서 자한당보다는 민주당이 나을 거라는 수작질인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때라고 아직까지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포만을 갖고 있다고, 이 국민들이 개돼지로 생각하는 건지,
이 새끼들은 아예 그냥 대체 역사 인식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잠깐 꺼졌었나요? 나 혼자 죽겠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렇게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포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거는 정말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1960년 4.19 혁명 때, 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87년 6월 항쟁하고 그 뒤를 이어서 7, 8, 9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중은 이미 독재를 깨부술 능력이 체화됐음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민중이 독재에 벌벌 떠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인간들이 독재냐 민주냐 프레임을 갖다가 걸고 사기질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아직까지 독재에 대한 공포 운운하면은 거기에 따라갈 줄 알고 국민 대중을 알기를 그 유약한 개병신으로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종자들이 문배충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엄혹한 시대라고 하는 이 개병신들은 왜 엄혹한지, 자살할 자유만 있는 이 민생은 도탄에 빠진 그 엄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우리 민중이 생각하는 엄혹한 시기는 솔직히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는 겁니다. 잘려져 나가고 민영화로, 그리고 의료 민영화로 아프면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엄혹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배충들은 자한당이 득세하면은 그게 공포라는 거죠. 자한당이 득세할 거라는 공포를 갖는 것이 문빠 족빠라는 겁니다. 저희 새끼들이 개돼지라는 인식은 못하고 외려 지들이 진보인 것 마냥 등신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완전 탈슨 1위대 새끼들이지. 조국 사태가 불을 붙였지만 작년 6월 지자체 선거 80% 지지율을 그 다 국민의 뜻을 다 말아먹은 문재인 정권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해외에서 이재용과의 만남 이후에 그 삼성은 투자, 고용, 공헌, 그렇게 이 3종 세트를 내놨어요. 그리고 80조인가요? 80조인가 100억인가 투자를, 80조인가 100조인가 이거를 갖다 투자하겠다면서 지들끼리 몇 날 며칠 생쇼를 하는 걸 봤어요. 그거를 보면은 이재용 재판에 어떻게 굴러갈지 그거 보고 국민들은 아마 허탈한 짐작을 했었을 겁니다. 삼바가 터져도, 삼바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 삼바가 터져도 삼성은 건재했습니다. 촛불민심 위반 전조증을 그 시작으로 해서 은산분리 완화, 최저임금 시도 하려다가 그 자본의 공세에 후퇴해버렸습니다. 후퇴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후퇴시킨 문정부였고요. 그 후속타로 탄력근로제 확대로 문정부는 확실하게 자본위원회 격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문정권 역시 자한당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그것과 오히려 민중의 눈과 귀와 입을 막기 위한 온갖 제도를 깔아놓는 짓들이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자초했던 건데, 그러한 촛불민심 위반에 대한 그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친일 청산 프레임을 걸어놓고 삼성의 하수인 노릇에 문해충들을 광화문에 동원했던 겁니다. 이제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공직자 이런 사람들조차 기소할 수 없도록 공수처법을 누더기로 만든 조국이 사법개혁 적임자가 아님에도 마치 조국이가 사법개혁 할 수 있는 적임자인 것 마냥 사기를 치는 그 박근혜보다 더한 불통정부임을 완전하게 자각한 민심이 숯골준동인 듯 몰아가는 것이 조국 집회 본질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완전히 판박이죠. 노무현 정부하고 완전 판박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거 올리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하고 전혀 다를 게가 없어요.
사회를 요모조모 분석해서 사람들 그래요. 이런 어느 정도 지식인 진보층 지식인층의 어떤 분석지나 이런 거 보면요, 사회를 요모조모 분석해서 존나게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자면 핵심은 계급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말은 민중에게는 개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영어 하면 됩니까? 문제는 기회의 불평등이고 민생입니다. 예전에 전쟁을 쳐가면서 그 미국의 자긍심을 갖다 드높였던 부시를 한 방에 잠재운 그 표가 있어요. 오바마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것처럼 문제는 기회의 불평등이고 민생입니다. 일반인으로선 꿈도 못 꿀 온갖 혜택은 기득권 간의 암묵적인 거래와 탈법으로 누리던 조국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그놈은 주저앉히는 게 해답이라는 거지.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 상부구조를 주무르는 기득권의 전횡을 차단하고 재벌 청산, 복지체제 구축, 노동과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에 자한당 독재 프레임의 과거 증오 대상을 선동하는 이거 낫지 개별스식 선동선전에 놀아나는 이 문해충들도 함께 개혁돼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서초 집회 가서 개망난이 지금 치는 거, 그 망나니 짓 하는 거죠. 대가리가 빈 이 문배충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항일 애국지사가 되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반합에 반일 불매운동 하면은 지들이 항일 애국지사야.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뭐라 그래요 그 새끼들. 불매운동을 한다고 이거 쥐들이 애국지사야. 자한당 수구 적폐청산에 진보인사가 된 것처럼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과거의 증오심을 부추겨서 괴벨스를 차입한 문바 족바 장난질은 문정부 끝이 보일 뿐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주장한 괴벨스 선동전 전략, 이거와 같이 민주당의 파쇼엔테는 괴벨스의 몰락처럼 조국이라는 박차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 망아지는 벼랑으로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마부는 문재인이 되는 건가? 그렇죠? 빨리 조국이 띄어내지 않으면은 괴벨스의 몰락처럼 민주당의 몰락도 함께 동반될 겁니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받지 않는다고 괴벨스가 말했습니다. 진실 따위 필요 없어요. 얘네들. 괴벨스는 그 선전의 가장 큰 적은 지식인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재 회기냐 민주냐 택일하라. 시대착오적 교활한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뉴스를 앵무새처럼 읽기보다 또 문배충들이 선동하는 그 내적 의미를 간파해내고 어떤 현상을 받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 현상을 어느 위치에서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관점을 지정하고 사회를 분석하고, 우리가 재벌이면은 님이 민주당식으로 보고 자한당식으로 보겠죠. 그러나 80%의 대중은 그런 위치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있어도 그 현상을 어느 위치에서 봐야 하는지가 우리들의 행동 반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점을 지정해야 됩니다. 사회를 분석하고 상대 세력의 논리를 분해, 제거해낼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괴벨스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 지식인주의 이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맨 이재명 지지활동 하는 거 옛날 얘기만 해도 됩니다. 이거 유튜버들 보십시오. 이재명 지지활동 옛날 얘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머물고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잘라갈 건가? 거기에 머물고 있고 끼케야 뉴스나 읽어주는 앵무새 역할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과 자한당 프레임 싸움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한당 수구 준동은 물론 공포와 증오의 독재 프레임을 걸고 가는 문해충들의 노략질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새롭게 태어나야 할 제3지대를 구축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민주당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한당 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장장 45% 되는 무당층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포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진짜 새롭게 생겨날, 새롭게 태어날 3지대를 구축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국민민복님 안녕하세요. 그 사명이라는 거는 0.1%, 최상위층 0.1%죠. 그리고 상층 10%, 그리고 그 상층에 복무하는 그 이익에 복무하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으로 나은 또 다른 10%와의 대척점을 둔 80% 민중계급을 추동해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제3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그걸 구축하는 것을 추동할 우리들은 이 80% 민중계급을 추동해내는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무장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맨 앵무새처럼 뉴스만 듣고 그 뉴스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민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빠는 왜 이재명을 반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올린 영상에서는 문빠들은 자한당 수구 세력 척결이 지상 최대 선결과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말했었어요. 2주 전에. 민주당 역시 자한당과 마찬가지로 반민족적인 친미 4대주의고 친일로 부를 축적하는 자들의 자금으로, 그 자본의 자금으로 움직여지는 민주당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자한당과 다른 프레임으로 민족적이면서 민중적 사고에 입각해서 민주당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 자한당과 선을 긋는 동시에 똥파리들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임을 한 2주 전인가 3주 정도 됐네요. 그때 말했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오늘의 주장, 그 요약은 민주당에서 동원된 문해충들은 자한당 중동에 겁을 집어먹고 해결 방법을 어목한 시기라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반민중적, 반촛불에 기인한 것이고, 그 현상과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수구무지라는 거죠. 자한당무지라는 겁니다. 국민 대중이 느끼는 위기와 문배충들이 느끼는 위기는 그 성격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전혀 달라요. 국민 대중에게 자한당이냐 민주당이냐, 독재획이냐 민주유지냐 라고 시대착오적 프레임을 짜내는 것에 전혀 부안해동 없이 우리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포함한 무당층들은 3지대 형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출당을 당할 정도의 용기 있는 행보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된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여기 있는 글을 안 읽고 제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비디오 캡처 장치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을 하면서 이거저거 올려놓은 거 다 같이 보여주면서 하면은 이거 거의 3시간짜리 4시간짜리인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내 얘기는 내 얘기대로 하고 영상은 영상대로 따로 올리면서 그렇게 오늘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눌러주시고
구독을 갖다가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엊그저께 올린 동영상이 차단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초반부 영상에 음악을 넣은 것이 킹크림슨의 에피탑이었습니다. 묘비명. 그것이 저작권에 걸렸습니다. 매우 오래된 곡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대곡이면서 귀한 음악이니까 당연히 저작권 설정이 되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앞부분을 수정하고 맨 후반부 약간 수정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